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요즘 언론이나 아니면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관련된 것은 전부 바이낸스 얘기입니다. 결국 바이낸스의 관건은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인데, 어제자 청평자오가 말을 했듯이 결국에는 문제 없다라고 갈 것인데 대중들의 반응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1조 가량의 금액이 바이낸스로부터 좀 인출이 발생한 것도 있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것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들어가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CEO는 고객 자금이 인출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1대1로 지원이 된다. 너네들의 자산은 1대1로 담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바이낸스에서 자산을 인출하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다. 100% 인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다른 거래소들한테도 약간 말을 하듯이 사용자 자산을 1대1로 유지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 암호화폐 거래소나 기업들, 수탁자산 서비스들을 말을 하겠죠. 그런 것들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NBC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좀 약간 논란이죠. 사실상 내용은 좋았어요. 내가 인출을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약간 태도가 안 좋았다라고 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바이낸스 자산이 인출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전 자료에서도 말을 했듯이 거래소 자산에 의해서 97%가 담보가 된다. 그리고 고객 예치금은 비트코인과 같이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담보가 101% 확보가 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단기적인 이런 이슈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바이낸스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빠져나간 금액이 최대 금액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인출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관찰이 가능하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값과 이 값을 보게 되면은 확연히 내려온 것이 관찰이 됩니다. 여기는 좀 더 깔끔하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바이낸스 이슈는 물론 중국인이지만 한번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참 웃겨요. 제가 어제자 영상에 15일 날 유예 아니나 여야 싸움이 합의를 봐야 된다, 중간 지점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한경에서 뉴스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에 따르면은 금투세에 대해서 2년 유예 확정 뉴스가 떴었어요. 그리고 저도 찾아봐서 봤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시간 지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기사가 삭제됐고, 그리고 또다시 기사가 났는데 예산안이 합의가 실패가 되었다라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헷갈리죠. 그리고 실제 기사를 들어가 보면은 기사가 삭제됐어요. 그리고 다시 검색을 해보면은 입력은 15일 23시, 수정은 오늘자 오전에 수정을 했다. 기사에서는 금투세는 2년 유예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로 조금 내려와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읽어보면은, 원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정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금투세 부과는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애매모호하죠. 가닥이 잡혔다, 합의로 가는 부분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기사를 읽어봤어요. 근데 이 역시도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 쪽은 좀 표현이 모호한 것 같아서 다른 기사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당이 표현했을 때 야당도 금투세 유예에 공감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중간 지점을 찾지 않을까, 또 금투세는 유예되지 않을까, 요즘 흔히 말하는 600만 코인러들의 그 투표수를 아마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약간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아직까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나왔다라고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권 싸움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부터는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치 같은 거 좀 싫어해서 딱히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과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락이 발생을 했다 저항선은 일봉상 60일선에 해당하는 거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60일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두 단계로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봤었어요. 첫 번째는 이 캔들 형태가 5일선 위로 올라와 있다, 강세장을 시작한다라는 느낌인데, 저항을 맞이했으니까 조정이 올 때 강세장이 종료되는 첫 번째 조건인 5일선 밑으로 잡힐 것이다,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 이 느낌을 조금 이해하시려면은 강세장이 나왔을 때 차트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6월, 7월에 강세장을 잠깐 보게 되면은 상승이 강세장으로 나왔을 때랑 약세장으로 종결이 될 때 5일선과 캔들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여기서도 나타나네요. 이런 점들을 보는 게 좋고,
아마 가장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게 지금 한 22년도 초의 차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차트, 저는 보통 이동평균선으로 5일선의 상승이 시작됐다, 데드크로스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캔들과 5일선만 관계를 보자면은 한 번쯤 위기는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강세장을 나타냈던 것이 5일선 위에서 캔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라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차트가 딱 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과 2, 3일 전까지는 약간 강세장을 암시했지만 조정을 맞고 조정분이 좀 큰 까닭에 지금은 강세장이 단기적으로 종결이 되었다라고 해설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지지 포인트는 어디였나? 저는 17.1K나 2K, 17K 초반 부근을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 부근이 일봉상으로는 하늘색으로 표현이 된 21선의 가격과 4시간 봉상 60일선의 바닥, 즉 다시 말해서 17.1이나 17.2K, 여기를 봐주세요. 17,241달러가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전 값은 좀 낮았는데 결국에는 오늘자 오전에 60일선의 지지로 인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차트가 장기적인 조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은 차트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5일선, 물론 20일선이 깼지만 60일선 지지 삼아서 반등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새벽 타임까지가 그 테스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20일선 내려오게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변동성이 좀 압축되고 우리가 볼린저 밴드상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장, 딱 이 정도로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축이 되는지 지지가 되는지 올라가는지 관찰하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동평균선만으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스토캐스틱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지는 그림이 비트코인의 일봉 스토캐스틱인데, 비트코인의 일봉 스토캐스틱은 사실상 요즘 최근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과매수로 인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알릴 때 내려가지 않고 횡보하고,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고, 약간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뢰도가 좀 낮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스토캐스틱으로 해설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한 이틀 정도는 조정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상승세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라 나스닥 차트로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나스닥 차트는 최근 신뢰도가 좋습니다. 올라가줘야 할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약간 많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약간 조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올라갈 때 약간 반등, 이런 식으로 방향성 자체는 맞추는 그런 신뢰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차트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냐? 올라간 다음에 내려갔는데 그 구간에서 스토캐스틱상 과매도가 충분히 약간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의 약간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추세 전환이 주말에 모두 소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월요일부터는 약간 반등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나스닥의 힘이 세니까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지금의 추세를 벗어나게 되고 반등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3, 4일 또는 일주일 정도 장을 조정 이후 반등, 단기적으로는 약세장이지만 3, 4일 정도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의견이 틀렸을 때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스토캐스틱 방향성이 여기에 밟으면 크게 상승한다, 아니면은 여기에 밟으면은 한 번 더 하락을 한다,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틀렸을 때는 스토캐스틱상 지금과 같이 이 중간에 해당하는 50을 못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이 그림이 틀렸다면은 스토캐스틱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약세장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장 참여도를 좀 줄여주셔야 하는 장이고요.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스토캐스틱에서 강세장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고점을 높여주고 저점을 높여주는 약간 캔들 형태로서 고점 높이고 저점 높이는 채널 형식의 상승,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다음 장은. 그래서 이거는 좀 거꾸로 된 거니까 다른 걸 보자면은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을 낮춰준다, 딱 이 정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점을 밟은 직후에 상승을 그리고 있지만, 만약에 의견이 틀렸다면 이런 식이 될 테니까 주의하면서 봐라. 그리고 이런 장이 된다면 12월 장은 저는 포기, 그냥 손절가 걸고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럴 때는 차라리 이런 약세장 때 매매를 하지 말고 이게 끝나는 그 직후 아마 1월 달이 될 텐데 1월 달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알트코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단기장을 어떻게 봤었나요? 저는 단기장은 하락하고 약간 중기적인 모습, 주말 지나서는 반등을 시작하지 않겠나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지만 잘 떨어진 놈을 현물시장에서는 주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떨어지는 놈을 잡기는 싫어하신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바닥을 밟은 다음에 올라가는 놈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많이 내려가는 종목 지금 선정해서 잡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로 단기적인 장은 하락으로 보고 있으니까 많이 상승한 종목을 잡아서 숏을 때리는 것, 그 두 가지 전략이 유효합니다. 근데 약간 단기적인 장은 저는 말씀드리기가 싫고요. 장기적인 장은 오히려 지금과 같이 약간 알트코인이 약세일 때, 올라올 놈도 없고 거래대금도 다 죽어있고 이런 장일 때 하락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락량을 관찰하게 된다면은 이미 올려놨던 거를 그냥 전부 되돌려 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죽은 놈을 더 아래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주말까지는 이 값이 좀 많이 하락한 놈을 잡아서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를 노리고 반등을 그려보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저 역시도 그런 전략을 좀 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을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냐?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완연하게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장입니다. 예전에 봤었던 레버코인, 저는 레버리지라고 부를게요. 이 레버리지 코인이 4시간 봉상 5일선이 21선을 하회하면서 하락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캔들이 마감을 하면은 데드크로스 확정이고 차트 형태는 하락세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차트 형태가 어떻게 됐든 21선 아래에서 놀면서 이런 식으로 놀면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올라오겠죠. 저는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잡아서 늘 설명하는 시장가로 적거나 아니면은 반등분에 대해서 되돌림을 생각을 하면서 롱을 잡거나 그런 식의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말부터 좀 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은 비트코인은 어디로 튈지 예상을 해 놓는다라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는 하락, 중기는 상승을 보고 있다. 중기 내려가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추세 전환되는 거 관찰을 하면서 롱을 잡아서 수익을 보는 것, 딱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 전부 공부를 하시고 실전 매매를 하시면서 전부 이해를 하시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수익을 내시면 되고 나중에 관점 공유방만 들어오시고요. 저랑 같이 매매해 주시는 게 좋겠고, 다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상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를 뭘 말하는 거냐? 골든 크로스와 RSI에 대한 해설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엘리어트 파동 설명 안 드렸었나요? 저는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엘리어트 파동 좋은데 기본이 되는 게 사실상 기본 차트 분석이다. 추세 분석이 안 되면은 파동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승이고 이게 하락이다라는 것을 계산을 못 한다면은 엘리어트 접근 불가합니다. 또다시 좀 심화해 볼게요. 난 이게 1, 2로 보여. 그리고 3, 4, 5가 진행될 거야. 라고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1, 2로서 그냥 다 종료가 되는 장이었어요. 그나마 좀 연장되는 느낌에서 여기서 좀 약간 임팩트 있게 파동이 나온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추세 계산이 기본이고요. 이 추세가 어떻게 꺾이는지는 RSI 패턴도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게 추세가 꺾이는 힘이냐 아니면 추세가 애매한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가리게 되는 것도 해설을 해야 되고요. 이게 안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고배 때리다가 손실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좀 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결국에 말씀드리는 건 기본이 부족하셔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제가 멤버십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냥 보시고 바로 탈퇴하셔도 돼요. 딱 10분 정도 한 4번 정도 투자하면은 볼 수가 있고,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선물방에서 기초 자료 나눠드리고 제가 또 시간이 지나서 관점 공유방 생성을 하면은 멤버십 다 없애고 그 멤버십 자료에 있는 자료들을 관점 공유방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보실 분들은 방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력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료 선물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길지 짧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파라고 합니다.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